예쁘다는 게 뭘까요? 사람은 꽃이나 멋진 풍경,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예쁘다 아니다 판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보통 보편적이죠. 내가 무엇을 예쁘게 느끼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예쁘게 느낄 확률이 높은 것이죠. 뭐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요. 보편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예쁜 걸까요? 무엇이 왜 예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고요. 고대 철학자들도 미학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고대 철학에서부터 논의되는 예술의 정의와 의의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 많지만 그거 얘기하면 다 주무실 거 압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예술 철학에 대해 연구해보자고요. 대학원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지루한 얘기는 다 제끼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뭔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여기엔 제가 배운 이론과 뇌피셜이 마구 섞여 있어요. 그렇기에 구멍도 많은 설명이에요.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두 그림을 보시죠. 무엇이 더 예뻐 보이시나요? 저는 빨간 사과가 그려진 그림이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초록색 배경에 있는 빨간색이 포인트가 되어서려나요? 그럼 이 두 그림은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광이 이미지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배경과 피사체가 구분이 잘 되어 있고 역광으로 인해 좀 더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한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더 이뻐 보였나요? 반대쪽이 이쁘다고 생각하신 분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자, 남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대학원에. 장난이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은 피사체와 배경이 모두 초록색이라 색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좀 슴슴해 보이죠. 사과도 왠지 맛없어 보이지 않나요? 오른쪽 그림은 사과가 빨간색이어서 눈에 확 띄죠? 두 번째 그림도 볼게요. 배경과 피사체가 명도의 차이로 구분이 확 되고 있어요. 명도를 찍어보면 이 정도죠. 왼쪽이 그림은 배경과 피사체의 명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반해 오른쪽 그림은 명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명도의 차이든 색상의 차이든 대비가 돼서 피사체와 배경의 구분이 쉬워진다면 사물을 인식하기 쉬워지죠. 사람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뇌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해요. 그런데 인식하기 어려운 이미지와 인식하기 쉬운 이미지가 있다면 인식하기 쉬운 이미지에 조금 더 주의가 쏠리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식하기 쉬운 이미지를 먼저 보게 하기 위해 뇌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숲에서 나무 열매는 다른 풀이나 나무와는 비교되는 색상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채도도 높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고요. 잘 익은 나무 열매는 그 자체로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다른 예도 들어보죠. 연말이 되면 조명으로 장식을 많이 하죠.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조명을 여러분은 예쁘다고 느낄 겁니다. 또한 캠핑장이나 수련회 등에서 캠프파이어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일렁이는 불꽃을 보며 불멍을 하거나 감상에 젖어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밤에 불을 밝히는 건 생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모닥불이 다른 동물에게 위협이 되어 사람을 지켜주기도 했고요.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이 멀리 있는 불빛을 보면 저 멀리서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무의식 중에 색상 차이나 명도 차이가 나는 것에 좀 더 집중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인식하기 쉬운 정보가 아름다움을 부여한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기반하는 이론은 예전에도 설명드린 신경미학이 있고 미학 개론서에 많이 보이는 색채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게슈탈트 이론, 해석학 등등 다양한 것을 짬뽕해서 만들어낸 뇌피셜이에요. 하지만 인식하기 좋은 것이 아름다움을 자아낸다라는 명제는 미적 감각이 없는 초심자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예시와 함께 이 뇌피셜 주장에 힘을 실어볼게요. 먼저 상업 영상을 빠질 수 없죠. 한 10년 전쯤 꽤나 파장을 불러일으킨 광고가 있었는데요. 애플사의 돈블링크라는 광고입니다. 아이폰 7을 광고했던 영상인데요. 정말 눈을 깜박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빠른 박자감의 영상이 특징입니다. 이런 빠른 템포의 편집에서 대상을 집중시키기 위해 여러 연출이 사용되었는데요. 색에서는 검은색과 흰색만 사용하여 명암의 대비를 극명하게 주었죠. 덕분에 별 특별할 것 없는 영상이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인상을 주게 되고 잘 만든 광고 영상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었지요. 당시에 이 영상의 패러디 영상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를 겁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기가 창섭이라는 분이 만드신 뮤직비디오를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분은 배경과 주피사체, 가사가 구분되도록 최대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 명도 대비를 주로 사용하는 듯 하고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크 드랍을 보면 영상이 거의 무채색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무채색이면 심심하니 배경에 블루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조명으로 사용되는 이 푸른 조명의 가장 밝은 부분을 찍어볼게요. 글자와는 비교도 안 되게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명도 차이를 둔 연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명도의 차이를 쓰지 않아도 색조의 대비,
색상이 대비 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드랍에도 빨강과 파랑의 채도 높은 색을 포인트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명도의 대비가 범용적으로 쓰기 좋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비를 실제로 적용시켜보자고요. 처음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리릭 비디오를 만들 때 배경과 가사 간의 명도 차이를 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또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정할 때에도 배경과 피사체를 따로 보정해서 명도나 채도의 대비를 줄 수 있겠지요. 사진과 같은 경우도 그냥 찍은 걸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레벨이나 커브 두 개가 어려우면 명도 및 대비 조정이나 노출값을 조정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진 보정 초보자들은 명도 대비만 좀 줘도 보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고대비 연출을 무조건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연출에 따라서 대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비가 크면 인지하기 좋다는 것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다르겠죠? 다음 시간에는 색 이외의 요소에서 인지하기 좋은 것이 예쁜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